자, 나눠준 학습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원의 학습지 2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라고 하고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구의 전지를 연결하여 전기 회로를 만들면 전류가 전기 회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실제로 전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해야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류라는 게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라고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래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은 전자의 이동 방향이 있고 전류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전에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주 예전에.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아주 중세 때. 그랬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 보니까 이게 플러스라는 게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나와서 이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전에 이미 전류의 방향을 정해놔 버렸어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줄 알고.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류의 방향으로 우린 정해놔 버렸어요. 이건 좀 잘못된 건데 그냥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있고 전자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거고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움직이고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자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우리는 전류의 방향이라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미 쓰고 있어서 이거를 전류의 방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와 방향,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에 단면에 흐르는 전하량으로 나타내는데, 즉 마이너스가 얼마큼 지나갔느냐 그 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전하량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고 1000분의 1인 미리암페어도 씁니다.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의 이동 방향으로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전류의 방향, 여기 있는 이 전류의 방향이 양전하의 이동 방향으로 정해졌는데 실제로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기에서 전류는 전지에 어디서 나와서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실제로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데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해 놓은 거죠. 이거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전하의 방향을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고 뭐만 이동한다고요? 마이너스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맞는 방향이고 이거는 그냥 정해 놓은 방향. 정해 놓은 방향이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하의 보존,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구는 통과하여 전류의 세기는 같다. 또는 뭐 변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같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해야 됩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구를 통과하기 전후의 세기는 같다. 예, 여기 보세요. 이쪽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 전구예요, 이게. 이 전구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전구를 통과해서 갔으니까 전구에 불이 켜지겠죠. 불이 켜지는 뭔가의 일을 했으니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를 통과했으니 전자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양과 이 전구를 통과하고 나서의 양이 같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됩니다. 이 전류라는 거는 수도관 속에 흐르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관 속에서 흐르는 물의 양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수도관 속에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게 물의 흐름. 물의 흐름이 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A라는 수도관이 있고 B라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물이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물이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이제 흘러나가겠죠. 흘러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측정하는 물의 양과 이 부분에서 측정하는 물의 양은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 측정하는 물의 양과 이 부분에서 측정하는 양은 어차피 여기서 들어간 양이 여기를 지날 때나 여기를 지날 때나 관의 크기와 상관없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물의 양은 이쪽이나 이쪽이나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에서 이 전구를 통과한 전하의 양은 이쪽이나 통과하기 전이나 통과한 후나 결국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르느냐? 다른 걸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자,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A라는 수도관이 있고 B라는 수도관이 있어요. 자, 그 B라는 수도관을 근데 A라는 수도관 옆에 두 개를 연결해 놨어요. 두 개를 연결해 놓고 A라는 수도관에 먼저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물을 흘려보내면은 얘가 수도관 두 개를 만났으니까 물이 양갈래로 갈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은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과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을 합쳤을 때 그 양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여기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어떤 수도관에 물이 흐르는데 요 지점에 흐르는 물의 양과 요 지점에 흐르는 물의 양은 수도관의 크기와 상관없이 결국 같습니다. 같은데 뭐가 다르느냐? 여기에서는 요 수도관에 물이 이만큼 흘러야 되니까 수도관이 얇아서 빨리 흐를 거고 여기는 좀 천천히 흐르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압력입니다. 이쪽은 압력이 세고 이쪽은 압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의 양은 같다라는 거고요. 요 경우에서처럼 물의 양이 이쪽의 요 양은 결국 수도관 두 개로 나눴을 때의 요 양과 요 양의 합과 같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뭐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전류는 직렬일 때 A와 B가 같고 이 A와 B는 아까 얘기했던 A 수도관과 B 수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A가 B가 같게 되고 병렬일 때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그림이요. 이쪽 지점하고 이쪽 지점하고
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같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시점에서의 양은 이 시점과 이 시점에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고 하면 돼. 이쪽을 A라고 합시다. 네, 이 시점에서의 양은 A 지점과 B 지점의 양을 합친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돼서 직렬일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직렬일 때는 A 플러스 B, 병렬일 때는 직렬일 때는 A는 B, A 이꼴 B, 병렬일 때는 A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뭐가 바뀌느냐? 직렬일 때 A 이꼴 B이더라도 A와 B에서의 압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A 쪽하고 B 쪽하고요. 그러니까 요쪽하고 물의 양은 같더라도 요쪽 부근의 압력이 훨씬 셉니다. 가는 관을 어떤 일정한 양이 통과하려니까 이쪽이 압력이 세고 이쪽 큰 관에 똑같은 양의 물이 흐르다 보니까 압력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물살이 빠르고 이쪽은 물살이 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은 물의 양은 같고, 즉 전류는 같고 전압은 다르게 되죠. 그게 요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도 이쪽에서는 그럼 뭐가 떨어지느냐? 불을 밝히고 나서 전압이 떨어지고 전류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게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전구를 통과하기 전후의 전류의 세기는 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변하지 않고요,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이쪽을 지날 때 전압만 바뀝니다. 전압이 바뀌고 전류는 그대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류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